그림 속의 나무는 제가 청송 여행을 갔을 때 주산지에서 본 나무예요. 뿌리를 한 곳에 두고 오랜 시간 자라온 나무와 또 그 주변을 흐르는 물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유난히 그때 한 나무가 무척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에 소녀를 띄어 위로와 온기를 전하는 장면을 표현해 봤어요. 이제 나무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겠죠? 제가 작업실을 옮기고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네가 사는 모습은 콘크리트 건물에 작은 화분을 들여놓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여기는 녹색 화분을 몇 개 들여놓는 벽돌 건물이 아니라 녹음과 빛이 가득한 곳에 벽돌 건물을 화분 삼아 몇 개만 가져다 둔 곳이에요. 하루하루가 참 싱그러울 것 같지 않나요? 이곳이 상상 속 저의 초록집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데 저 멀리 누군가 보석을 뿌려놓은 듯이 은빛 가루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새가 지나가고 있었죠. 그 순간 저 은빛 윤슬이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바다의 빛 조각이 하얀 새가 되어 하늘과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죠. 매일같이 돌아오는 얄궂은 어둠을 낭만으로 바꾸어주는 눈빛이에요. 그 시선이 짙은 바다 위 빛나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가족에서, 친구에서, 그리고 연인에서 이런 존재 떠오르시나요? 달빛처럼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들 말이에요. 작은 소녀 뒤로 펼쳐진 나무 그림자는 그녀의 울창한 잠재력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녀는 정해진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모든 이가 각자의 잠재성을 믿고 또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사랑하길 바래요. 높은 산은 정상을 향해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지잖아요. 그것이 자연의 순리인데 사람도 항상 그 자연과 같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신기하게 자연에서 온 순리는 정말 틀린 게 하나 없는 것 같아요. 가는 굵기에 나무의 둘레가 이토록 굵어지기까지 그 삶은 어떠했을까요? 나무 가운데 작은 아기의 얼굴부터 소녀를 거쳐 어른이 되어 할머니가 되는 과정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왔을까요? 이 그림은 시인이 꾸미셨던 저희 아빠가 지은 글을 읽고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 내 이름은 무화과나무. 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나를 그렇게 부른다. 나는 꽃이 없는 게 아니다. 세상 어떤 나무보다도 많은 꽃을 피운다. 다만 모두 감추고 있을 뿐. 다른 식물들은 자기의 꽃을 감추지 않고 다 보여준다. 부끄러움 같은 건 없다. 오로지 치명적인 유혹을 위해 노력한다. 열매를 위해 숨김없고 거침없이 사랑을 부르는 그들이 나는 때로 부럽기도 하다. 나의 사랑은 은밀하다. 나는 꽃을 둥근 주머니 속에 감추고 있다. 주머니 속에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있는지 나도 모른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뜨거운 계절이 지나고 주머니가 붉게 달아오르면 나의 사랑이 마침내 익은 거다. 열매 속에 들어있는 나의 꽃, 나의 꿈, 나의 사랑. 숨 막히도록 빈틈없이 들어찬 나의 사랑. 이 그림을 그릴 때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의 쉼터를 그리고 싶은데 생각처럼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그림은 제 전체 작품 중 완성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그림이 되었습니다. 속이 미숙거릴 정도로 마음을 담아 작업했거든요. 그 과정 덕분이었을까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림이 되었죠. 이곳은 외로움도 두려움도 없는 곳이에요. 이 그림 앞에 계신 당신의 마음에도 시들지 않는 쉼터가 존재하길 바랍니다.
잠시 그림을 보며 쉬다 가세요. 그럼 제가 영광인걸요? 저는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면 새로 태어나고 싶어요. 더 높고 넓은 시야로 또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파란 배경은 높은 하늘을 또 알록달록한 여자의 머리는 무지개를 표현한 것이에요. 어느 날 하늘을 보았는데 규칙적인 구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우와, 신기하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 구름들이 어떠한 무늬처럼 보였죠. 거대한 어느 동물의 멋진 가죽 같았어요. 저는 하늘을 자주 봐요. 하늘에는 구름들이 멋진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 그림을 본 여러분도 이제부터 하늘에서 멋진 자연의 작품을 찾아보세요. 아마 하루가 더 특별해질 거예요. 아프리카를 여행하며 이 땅에 존재하는 색들은 왜 이토록 강렬하고 유난히 빛날까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알게 됐죠. 주변 색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짙고 아름다운 그들의 피부 덕분이라는 것을. 그때 내 마음, 내 생각의 어두움이 어쩌면 농도 짙은 아름다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발색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요. 한창 밤마다 푹 잠들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밤낮이 바뀐 탓인지 어딘가 균형이 깨져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플레임을 맡았는데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때 향기롭고 폭신한 잔디를 입을 삼는다면 동화 속 주인공처럼 깊이 잠을 청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뒤로는 잠이 안 올 때면 눈을 감고 누워서 이 모습을 상상하곤 한답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섬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파고스 제도였어요. 그 맑디 맑은 바다와 파란 발을 가진 부비새, 바다 거북, 그리고 강아지처럼 귀여웠던 바다 사자까지. 그 모습들이 그리워질 때가 많아요. 그 모든 풍경과 소리를 귀 가득히 채우고 싶은 마음에 이런 헤드셋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들으실래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림에는 한계도 제한도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붓 뒤에 펼쳐진 무한한 세계를 표현해 봤어요. 이 작품을 기회로 제 붓 너머의 세계를 보러 와주신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기록이란 것은 정말 위대한 힘을 가졌어요. 일생의 순간들이 내 삶을 멋지게 칠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것. 일기를 쓰다 보면 오늘 하루 또는 지금의 감정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과거를 열어봤을 때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기도 해요. 의미 없는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행복도, 위기도, 슬픔도, 그리고 감사함도 버릴 페이지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혜로운 머리와 진실된 피부, 또 용기 있는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말할 줄 아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죠. 바로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기도 해요. 인연이란 무엇일까 생각이 많은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동화의 한 장면을 상상해 보았죠. 시린 겨울, 그녀는 꽤 오래 혼자 걸었다 해요. 그는 긴 시간을 혼자 떠다녔다 하고요. 그의 우주선이 그녀 앞에서 분홍 세상을 말했고 그녀는 답했어요. 함께 가요. 그곳이 어디든 참 평온할 것 같거든요. 인생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퍼즐을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나요. 서로에게 고맙고 소중한 이들이 있기에 온전히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나 혼자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고 하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 그런 실수 끝에서 몰랐던 나를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맞닥뜨린 실수를 통해 얻게 된 소중한 사람, 또 자책하던 그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 한 명쯤은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엎질러진 물이라고 다 잃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마음에 오래오래 새기고 싶은 말이에요.